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 제가 궁금한 건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습관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예. 안 좋은 습관을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고 싶거든요. 습관을 바꾸려면 의지력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의지력이라는 게 무한정 샘솟는 에너지가 아니고 측정 가능한 한정된 에너지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의지력이라고 하면 우리가 정신력 같이 그쵸. 뭔가 그냥 노력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 이게 아니라는 아닙니다. 예, 의지력이 어떻게 나오냐면 뇌의 전두엽에서 발현이 됩니다. 근데 이 전두엽이 그냥 움직이는 게 아니고 연료가 필요하거든요. 우리가 먹는 섭취하는 포도당이 네. 몸에 저장이 됐다가 이게 이제 뇌로 올라가서 여기서 발현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의지력을 키우셔야 돼요. 잘 안 되셨던 분들은 의지력이 약해서. 포도당을 많이 먹어야 되나요? 예, 이제 방법이 한 3가지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 방법은 말씀하신 대로 충전을 잘해야 돼요. 이게 이제 의지력이 뭐랑 비슷하냐면 스마트폰 배터리랑 비슷해요. 배터리가 그냥 있지만 우리가 사용하면 점점 줄다가 나중에 방전이 되죠. 예. 똑같습니다. 의지력도 처음에 조금씩 사용하지만 나중에 방전이 되고요. 이건 심리학에서는 자아 고갈이라고 됩니다. 내가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는 상태, 네. 귀찮아지는 상태, 만사 귀찮아지는 상태.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방법이 삼시세끼. 삼시세끼. 예, 삼시세끼를 잘 드셔야 돼요. 근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아침이에요. 왜 중요하냐면 전날 저녁에 보통 예를 들어서 8시 정도에 저녁을 먹고 아침을 건너뛰고 네. 점심 12시쯤에 먹으면 네. 거의 16시간이 공복이거든요. 아, 포도당의 예. 공급이 중단되는 겁니다. 우리가 자는 사이에도 뇌는 활동하기 때문에 포도당을 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저장되어 있던 배터리, 포도당 배터리가 방전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침을 꼭 드셔주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는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하시면 좋습니다. 유산소 운동이 여기서 의지력에서 왜 나와? 생각하실 수 있는데 걷기, 달리기, 자전거 타기 이런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하시면 전두엽이 활성화가 됩니다. 뇌에도 알통이 생긴다고 얘기합니다. 비유적인 표현으로 그냥 근육이 생긴다는 게 아니라 실제로 예, MRI를 찍어도 그쪽 예. 부위가 더 강화된다든지 하는 것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유산소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면 의지력이 강화가 되고요. 세 번째로 이제 추천드리는 게 독서입니다. 독서. 예, 우리 소설책 같은 거 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번 읽어보면 자세하게 묘사가 돼 있으면 그걸 상상하게 되죠. 예. 이 배경은 어떤지, 저 집은 어떤지, 지금 어떤 위치, 상황에 있는지를 상상을 하게 되면서 이 전두엽이 더 활성화가 돼요. 독서를 하거나 글을 쓰면 의지력이 키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일단 바탕으로 이 삼시세끼 유산소 운동, 그다음 독서 이런 것들 하시면 의지력이 강해지고요. 예. 이렇게 강해졌을 때 이제 바꿀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 예. 바꿀 힘이 생기는데 네. 원인 진단도 좀 해야 돼요. 원인 진단. 예, 내가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작심삼일을 반복하시는 분들의 패턴이 있거든요. 네. 주로 이제 3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고 싶은 게 많아요. 목표가 많아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의지력이 한정된 에너지이기 때문에 배터리처럼 이걸 여러 곳에 다 뿌려놓으면 에너지가 분산되기 때문에 성공할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그래서 그렇네요. 하나에 집중해야 돼요. 하나에. 그러니까 이게 나에게 습관이 될 때까지는 하나에만 집중해라. 예, 너무 많이 하시기 때문에 하나에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에 집중하면 이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난 하고 싶은 게 많은데 드리고 싶은 습관이 5가지인데 저도 예전에 그랬어요. 엑셀 파일에다 정리해서 봤더니 한 5년 정도가 목표가 매번 똑같더라고요. 좀 부끄러운 얘기긴 한데 맨날 똑같아요. 일주일에 3번 운동하기, 예. 일주일에 1권 책 읽기, 뭐 영어 회화 점수 공부해서 등급 따기, 그 다음에 뭐 야식 먹지 않기, 뭐 이렇게 쭉 있습니다. 제 리스트가. 목표인데요, 제 목표. 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세우세요. 네.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하나를 따져보면 네. 운동 일주일에 3번 하기 5년 동안 못했던 친구예요. 이거 마치 5개 써놓으면 뭐랑 똑같냐면 예. 1대1로 싸워도 이기기 힘든 상대를 동시에 5명하고 싸우려고 한 거예요. 얼마나 무모합니까? 그러면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게 많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걸 정하는 겁니다. 뭐 중요도, 긴급도로 나누시던 내가 정말 마음속에 하고 싶은 걸 먼저 1, 2, 3, 4, 5순위 정하시고 네. 1순위부터 하는 겁니다. 한 놈만 패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달성될 때가 와요. 네. 달성된지 확인하고 나서 어느 정도 정착이 됐다 하면 예. 얘는 자율주행 시스템처럼 그냥 혼자서 가거든요. 네. 잘 가니까 그 다음 2번째 가는 겁니다. 3번째. 저는 근데 진짜 깜짝 놀란 게 예. 아까 전에 그 박사님 어플을 보여주셨잖아요. 네네. 거기에 12가지의 습관 네. 목록이 있는데 예. 그중에 감사일기를 지금 2000일 넘게 쓰고 계시다고. 2400일. 네. 그거 보고 저 진짜 깜짝 놀랐어요. 네, 아닙니다. 그렇게 될 수 있는 건가요? 그냥 일반 사람도? 네,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2번째 실패하는 사람이랑 연결되는 거거든요. 예. 목표가 어렵다예요.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를 세우시는데, 그러니까 우리 보통 보면 큰 목표, 남한테 얘기했을 때 와 하는 멋진 목표 이런 거에 흔들릴 수가 있거든요. 예. 이게 아니고
나만의 목표, 내가 할 수 있는 목표, 날 위해서 진짜 실현 가능한 목표를 하시는 게 더 효과적인 것 같아요. 그럼 박사님은 그런 어려운 목표가 아니라 쉬운 목표 네. 그런 걸 하고 있는 게 어떤 게 있으신가요? 예, 좀 뭐 부끄럽습니다만 지금 12개의 습관을 매일 하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 번에 다 한 게 아니고 예. 하나씩 조금씩 하고 있는데 감사일기 쓰기를 예. 먼저 했던 것 같아요. 감사일기 쓰기. 예, 감사일기 쓰기. 2,400일 넘게 쓰신. 네. 그래서 감사일기 예. 그 정도 썼고요. 그 다음에 만보 걷기도 한 8년째. 8년째. 예. 제가 손쉬운 습관이라고 말씀드린 게 작은 것부터 하시는 게 좋아요. 너무 어려운 목표 세우시기 때문에 쉬운 목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분 습관이라든지 작은 습관들을 하시면 되는데 내 목표가 어려운지 쉬운지를 체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 유턴 공식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유턴 공식. 이렇게 유턴으로 예. 되시는데 3단계로 되어 있는데요. 1단계는 분해입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제가 이제 책을 읽겠다고 몸상님의 채널을 보면서 공부하니까 좋네. 나도 책을 좀 읽어봐야 되겠다. 심리학 책을 읽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심리학 책 50권 읽기라는 목표를 세웠다고요. 예를 들어서 멋있지 않습니까? 50권. 100권 하려다가 좀 참은 거예요. 네. 그래서 50권 하기를 이제 목표를 세웠어요. 1년에 50권 하면 별로 와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분해를 하면서 현실감 있게 느껴보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50권이면 일주일에 한 권 정도. 일주일에 한 권이면 하루에 한 50페이지 정도 읽어야 돼요. 50페이지를 읽으려면 하루에 1시간 정도는 투자해야 돼요. 이게 분해입니다. 그러면 분해를 통해서 1년에 50권이라는 느낌보다는 하루에 1시간이라는 느낌이 더 이제 와닿는 거죠. 2단계가 중요합니다. 2단계가 질문이에요. 예. 내 자신한테 남 신경 쓰지 말고 자기 자신한테 솔직하게 질문해 보는 거예요. 너 이거 오늘부터 내일부터 아니에요? 오늘부터 매일 1시간씩 네. 부담 없이 읽을 수 있겠어? 나 읽을 수 있어 하면 읽으시면 돼요. 네. 가시면 되는데 조금 머뭇거린다든지 1시간? 매일? 오늘부터 이런 느낌이 들면 부담이 되는 거거든요. 그때 이제 추가 질문을 하셔야 돼요. 어떤 나한테. 질문이죠? 어떤 질문이냐면 어느 정도면 부담이 안 되겠어? 어느 정도면? 예. 어느 정도로 줄이면 부담이 안 되겠어? 그럼 이제 마음속에 나오죠. 하루에 10분은 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답이 나오면 이제 3단계로 가는 거예요. 3단계는 분해의 반대인 결합입니다. 결합. 예. 하루에 10분을 읽으라고 했으니까 한 5쪽은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예. 한 달이면 150쪽 읽을 수 있고 이렇게 쭉 합치면 1년에 한 10권 정도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와. 그럼 내가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거 합치면 1년에 10권이에요. 아까는 50권 읽겠다고 했는데 10권으로 낮아져서 목표가 너무 낮아진 거 아니야? 느낄 수 있지만 50권 시작해서 중간에 작심삼일하고 포기하는 것보다는 내가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걸로 10권. 10권이 안 돼도 좋아요. 7권, 8권 갈 수 있다고. 그게 더 나을 수 있다는 얘기죠. 너무 좋은 방법인데요. 예.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예. 나한테 부담이 안 되고 지속 가능한 목표 수준으로 조절하는 게 필요하고요. 예. 마지막 이제 세 번째로 작심삼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예. 막연한 낙관을 갖고 있어요. 막연한 낙관. 나는 꽃길만 걸을 것 같다. 아무런 변수가 없다. 나는 난할수 무조건 잘 있을 것 됐다. 같다. 난 계속 잘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 그랬어요. 네. 예. 예전에 허리가 아파서 입원했다가 걷기 운동을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 제가 아파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입원해 보면 이제 내가 정말 퇴원만 하면 네. 건강 회복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운동하겠다 했는데 작심삼일을 반복했습니다. 저도. 그래서 왜 그럴까 봤더니 안 되는 날이 너무 많은 거예요. 걸으려고 나가려고 하니까 오늘 너무 더워. 겨울엔 추워. 네. 오늘은 비가 와. 네. 안 되는 이유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네. 오늘은 날씨가 안 좋아서 운동 그만둬야 되겠네. 오늘은 피곤해서 내일부터 해야 되겠네. 음. 핑계거리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예. 이런 것들을 장애 요소를 예측을 해서 B 플랜을 같이 세우시면 돼요. 예, 이걸 이제 if then이라고 하거든요. 예. if에는 만일 장애물이 나타난다면 예. then 그때는 난 이걸 극복하겠다. 이렇게 극복하겠다는 장애 요소하고 극복 방법을 짜여지는 겁니다. 이건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예. 심리학자 그 골비초 교수하고 그 웨팅겐 교수라는 부부 교수가 있어요. 예. 심리학 교수님들이 이제 만드신 걸 가지고 제가 저한테 적용을 한 건데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죠. 만보 걷기를 한다고 하면 만약에 오늘 날씨가 좋아서 만보 걷기를 할 수 없다면 if죠. then 그때 보면 집에서 유튜브를 보면서 홈 트레이닝을 하겠다. 아예 운동을 안 하는 것보다 대체 운동을 하는 게 더 효과적인 거죠. 이게 제가 네. 웃음이 나는 게 제가 어제 유튜브 영상을 올리고 네. 이제 걸어야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근데 딱 열어보니까 비가 오는 에라 모르겠다. 네. 이렇게 됐거든요. 맞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예, 거구나. 뭐가 좋냐면 예. 일단 안 하는 것보다 계속 이어갈 수 있고요. 네. 이래야 자존감이 높아져요. 아. 그리고
이걸 기록하면 좋다고 했잖아요. 제가 예. 지난 영상에서. 기록하면 좋은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습관 어플을 가지고 기록하거든요. 예. 이제 어제까지는 만보고 없게 잘 했는데 오늘 말씀하신 대로 비가 와서 안 했다고 하니까 괜히 좀 난 실패한 거 네. 성공하지 못하고 난 이것밖에 안 되나 이런 생각도 들 수 있거든요. 이때 대체 운동을 스트레칭이라든지 홈 트레이닝을 하면 대체 운동을 했기 때문에 성공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계속 성공을 이어갈 수 있고 이런 작은 성공들이 쌓여갔을 때 자존감도 올라가고 성취감도 느낄 수 있고 내가 힘을 내서 다음 또 성장을 위해서 또 성공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것도 될 수 있겠네요. 심리학 책을 오늘 뭐 10페이지 읽기로 했는데 못 읽었다. 네. 그럼 대체로 노심 유튜브 영상을 하나 보자. 중요한 거죠. 예. 근데 노심 유튜브 영상은 대체제로는 너무 훌륭합니다. 그래서 아예 이걸 보는 걸 습관을 하시면 되고 네. 예, 노심 유튜브가 안 올라올 때는 네. 매일 하는 게 좋으니까 안 올라올 때는 내가 그때 심리학책을 10쪽씩 읽겠다.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좋은 방법이라서 예. 저도 당장 네.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렇다면은 우리가 좋은 습관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쁜 습관을 바꾸거나 없애는 것도 굉장히 또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게 방법이 있습니다. 습관 반전 훈련이라는 방법이 있는데요. 제가 만든 게 아니고 병원에서 실제로 행동 장애가 있는 그 환자들을 대상으로 행동 교정을 하는 방법이거든요. 예.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 있어서 거기 있는 내용을 저한테도 접목을 해봤고 다른 분들한테도 해봤는데 효과를 받아서 좀 소개를 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제 두 가지 습관, 나쁜 습관이 있어서 고친 경험이 있는데요. 하나는 다리 꼬는 습관.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스마트폰 게임하는 습관이 있었어요. 예. 바꾸는 방법이 1단계가 뭐냐면 내가 다리를 꼬았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방법입니다. 인지하는 거. 예. 나도 모르게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 인지하는 방법이 뭐 스마트폰 어플이나 어디 종이에다가 다리 꼴 때마다 횟수를 세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하루 이틀 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네. 내가 다리를 꼴려고 하면 네. 이제 느낌이 와요. 나 지금 다리를 꼴려고 하는구나 하는 신호를 인지하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나도 모르게 꿨는데 네. 이제는 다리를 꼰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이제 두 번째 방법이 뭐냐면 이 느낌이 왔다면 그 대응 행동이라는 걸 만드는 거예요. 대응 행동. 예. 다리를 꼬려고 했으면 뭔가 에너지가 분출하려는 욕구였거든요. 이때 이제 어떻게 하냐면 다리 꼬는 거 대신 다른 행동을 하는 거예요. 제가 했던 거는 손으로 이 무릎을 꾹 눌렀어요. 또는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으면 일어났어요. 예. 그러면 그 에너지를 다른 데로 방출시키는 거예요. 아. 예. 압력솥에서 증기가 오는데 그거 빼줘야죠. 네. 그거 무조건 막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이제 며칠 동안 또 반복이 되면 점점 다리를 꼬는 횟수가 줄게 돼요. 그 카운트를 계속하면. 그래서 점점 이런 식으로 지속하시면 그 행동을 줄여나갈 수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말씀. 네. 나쁜 습관도 그렇게 바꿀 수가 있군요. 예. 또 하나는 이제 저기 같은 거예요. 변화 문턱이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예. 사실 제가 만든 개념은 아니고 쇼 나처라는 이제 미국의 심리학자가 만든 액티베이션 에너지라는 게 있어요. 네. 이게 활성화 에너지인데 뭐냐면 어떤 행동을 할 때 그것까지 그 행동을 하는 데까지 필요한 에너지를 활성화 에너지라고 하는데 이걸 잘 활용하면 저는 이제 변화 문턱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변화 문턱을 잘 조절하면 내가 원하는 습관을 만들 수 있고 또 원하지 않는 습관, 나쁜 습관을 바꾸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변화하려고 할 때는 이제 우리 누구나 행동이나 심리적으로 그 저항하는 문턱이 있거든요. 예. 장벽이 있거든요. 이 장벽을 우리가 조절하면 돼요. 지금 말씀하신 거는 바꿔 쓰는 거니까 제가 예를 들면 스마트폰 게임을 했다고 했잖아요. 출퇴근할 때 예전에 심심하니까 스마트폰 게임을 했어요. 네.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줄이고자 해서 이 변화 문턱을 높였는데 어떻게 높였냐 하면 스마트폰이 게임이 끝나면 네. 그 게임 어플을 삭제했어요. 그러면 다시 다음 게임을 하려면 또 설치를 해야 돼요. 예. 그래서 그걸 몇 번 설치와 삭제를 반복하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 하면 예. 이렇게까지 해서 게임을 해야 되나?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면 그게 점점 낮아져요. 그래서 나쁜 습관들은 그런 식으로 바꾸시면 되고요. 예. 그 문턱을 활용해서 응용편으로 좋은 습관을 만들 때는 어떻게 하면 좋으냐. 예. 그 문턱을 낮추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 어플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아까 매일 측정하고 감사일기 쓴다고 했잖아요. 네. 이걸 어디 쓰냐면 이렇게 바탕화면 중에 엄지손가락에 닿는데 이 어플을 놔뒀어요. 가장 가깝게 쉽게 할 수 있게 활성화 에너지를 낮춘 거죠. 예. 접근성을 높인 거죠. 이걸 폴드 안에 넣으면 절대 안 됩니다. 내가 이걸 안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엄지손가락에 닿는데 그 옆에 감사일기 쓰는 어플 같이 엄지손가락에 닿는데 딱 해놨어요. 같은 위치로 내가 책을 읽고 싶다 하시면 머리맡에 손이 닿는 곳에 책을 두시면 돼요. 나도 모르게 손이 가서 책을 읽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저도 비슷하게 항상 이제 인터뷰나 이런 것 때문에 이동을 많이 하는데 네. 습관 중에 하나가 책을 한 권 이상 항상 가지고 다니죠. 아, 예, 맞습니다. 시간이 비면 이제 또 이제 제가 책을 보게 되더라고요. 네. 이 변화무턱을 낮추신 거예요. 지금 막 실천하고 계신 거예요. 아까 전에 잠깐 자존감이라는 말을 언급하셨는데 네. 습관을 계속 달성하면 자존감이 높아지나요? 좀 높아지는 것 같아요. 최근에 보면 예. 성공이라는 것이 너무 큰 뭐 돈을 많이 벌어야 되고 내가 큰 것을 달성해야지만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예. 근데 사실 모든 사람들이 다 돈을 많이 벌거나 그 성공이라고 얘기하는 너무 큰 것들을 가질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럴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1분 습관이라든지 작은 것들을 하게 되면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것, 할 수 있는 것을 하나씩 쌓아가다가 보면 내 자존감, 여기도 결국엔 배터리처럼 충전이 가능해질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오늘 10,000보 걷기를 했다. 예. 또 감사일기 썼다. 하면 저의 행복 점수가 좀 올라가고 저의 건강 수치가 조금씩 올라가고 제가 이걸 전체적으로 성공했다는 것들. 작지만 남에게 보여주는 게 아니고 날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나의 건강, 나의 행복, 나의 성장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작은 것들이 게이지가 올라갈수록 내가 이렇게 할 수 있구나. 또 실제로 이렇게 변화들이 보이고요. 우리 콩나물 시구에 물 주듯이 예. 물 줄 때는 콩나물 크는 게 안 보이잖아요. 예. 조금씩 지속적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뭐 부끄러운 말씀입니다만 저 그냥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취업을 했거든요. 예. 전 교육 분야에서 일하다 보니까 자기 개발이나 아니면 전문 강사님, 뭐 외부의 교수님이라든지 이런 좋은 말씀들을 교육을 통해서 많이 접하게 된 거예요. 예. 듣다 보니까 정말 대단하다. 오늘 내용 너무 감동적이었어. 꼭 해봐야지 했는데 안 하게 되더라고요. 안 하게 됐는데 네. 내가 할 수 있는 건 정말 뭐가 있을까 해서 작게 시작한 게 지하철에서 책 읽기 시작했습니다. 출퇴근 시간에. 예. 따로 시간을 낸 건 아니고. 근데 저는 이제 지금 20년 넘게 근무하고 있거든요. 예. 이게 쌓이다 보니까 처음에는 조금씩 읽었는데 읽는 속도도 좀 붙고요. 점점 읽으면서 내가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돼서 네. 자격증도 따게 되고 또 대학원도 가서 뭐 석사나 박사도 취득하게 되고 또 책도 한번 써보자 해서 또 공부해서 책을 쓴 게 대부분 지하철에서 하게 된 겁니다. 겉에서 보면 저 사람 그냥 지하철에서 책 읽네 했는데 그 10분, 20분이 모여가지고 시간이 지나니까 예. 조금씩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할 수 있다는 것들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고 진짜 날 위해서. 날 위해서만. 예, 날 위해서. 나만 좋으면 돼요. 그 다음에 더 좋으면 주변 분들에게 좀 알려주시고 날 위해서 작은 시간 하루에 1분이라도 내서 조금씩 하시다 보면 자존감도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해 주신 내용이 단순히 내가 습관을 통해서 어떠한 걸 기른다라는 걸 넘어서 그 습관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 게 길러지면 작은 성공 경험들을 하게 되고 나 자체가 더 훌륭하게 예. 성장할 수 있다라는 예.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서 너무 와닿는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네. 예. 그럼 오늘의 심리학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